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아티아 대 스코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는 포르투갈 원정에서 패했지만 모드리치의 득점으로 폴란드에 승리했다.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는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이 세대 교체에 성공한 것과 달리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경쟁력은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정에도 주장인 모드리치를 비롯해 크라마리치와 페리시치, 코바치치 등 30대 베테랑이 대거 포함됐고 그바르디올과 아약스의 수탈로, 이바누세치 등 젊은 자원도 즐비한 모습이다. 이어서 스코틀랜드는 이번 대회 출발이 아쉽다. 선전했지만 두 경기에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점이 간절하다. 난적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중원에 나설 맥토미니와 맥린, 길모어 등이 수비에 치중할 것이고 다익스와 채 아담스 등 공격진도 압박으로 상대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은 첼시와 사셈 등을 거친 공격수 아담스가 토리노로 이적해 맹활약 중이지만 이선 지원이 다소 아쉽기에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할 수 있다. 크라마리치와 부디미르, 페트코비치가 최전방에 나서 기회를 노릴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것이다. 크로아티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리아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는 북아일랜드를 잡고 조 1위로 올라섰다. 팀의 주장이자 주포인 데스포도프가 홈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했다. 민체프와 콜레프 등 기대를 모았던 다른 공격진의 득점은 없었지만 그루예프가 중원에서 엄청난 수비력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했고 아타나소프의 수비 영향력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강등당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중국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제르손 로드리게스를 비롯해 A매치에서 11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수 장파울리의 신하니 등이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고 중원에 나올 바레이루의 공격 가담도 기대할 만할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는 능력 있는 중앙 미드필더 바레이루가 있지만 그의 파트너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루예프와 키리프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민체프와 데스포도프가 침투로 해결할 불가리아가 승리할 것이다. 불가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폴란드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도 패했지만 스코틀랜드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냈다. 레반도프스키와 스지만스키 등의 득점이 나온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선두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1위 팀 상대로 승리를 원하고 있다. 4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라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해 피아텍이 다시 대표팀에 승선했고 지엘린스키와 스지만스키가 중원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포르투갈은 우승을 노리고 나선 이번 네이션스 대회에서 2승을 기록 중이다. 다소 대진운이 좋다는 평도 있지만 강팀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주장인 호날두를 비롯해 부주장인 베르나르드 실바, 페르난데스와 디오고 조타 등 월드클래스 레벨의 선수가 즐비하고 레앙과 페드로 네투를 교체로 내보낼 수 있는 엄청난 스쿼드다. 후벤 디아스가 버티는 수비도 강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폴란드는 베드나렛과 발루키에비치 등 피지컬이 좋고 제공권 장악에 능한 중앙 수비가 버티고 있다. 그러나 네투와 레앙, 칸셀루 등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공간을 침투할 포르투갈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날두와 조타의 마무리도 기대되는 포르투갈이 승리할 것이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 대 덴마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세르비아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스위스 원정에서는 대승을 거뒀다. 비록 그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나선 아틀레티코의 르노르망이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경기에 큰 변수가 되진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라포르테의 파트너로 파우 토레스와 빌바오의 비비안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상에서 돌아온 메리노는 전 소속팀 동료인 주비멘디와 함께 로드리가 부상 중인 중원에 나설 것이 유력한데 야말과 모라타가 최전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덴마크는 세르비아와 스위스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 도르구와 호이비에르, 그렌베크와 폴센 등
4명의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고 2경기 연속 실점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와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가장 놀라운 스텝업에 성공한 나라인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안데르센과 크리스텐센의 수비도 탄탄하고 폴센과 돌베리, 요나스 빈 등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덴마크는 최전방에 나설 돌베리를 제외한 선수들이 쉽사리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리노와 페드리, 주비멘디가 안정적인 패싱 게임으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야말과 피노가 측면을 돌파할 스페인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벨라루스 대 북아일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터진 그로미코의 득점으로 승리하고 1위로 올라섰다. 2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쳤지만 수비진이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팀 수비의 핵인 볼코프를 중심으로 마티노비치가 두터운 수비벽을 이뤘고 에봉은 안정적인 수비 가담으로 상대를 막아냈다. 단 안정적인 수비와 달리 공격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어서 북아일랜드는 불가리아 원정에서 패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전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겼다. 조니 에반스 에라가 끝났기에 어려운 대회가 예상됐는데 출발은 나쁘지 않다. 브로미치의 센터백인 맥네어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줬고 옥스포드 돌풍의 주역인 브라운도 존재감이 확실한 모습이다. 1위를 노리고 있기에 이 경기에는 매그니스와 찰스 등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상으로는 북아일랜드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다. 또 벨라루스는 러시아 전쟁 지원으로 인해 홈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최전방 공격을 맡길 확실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를 찾지 못했다. 벨라루스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6번째로 키프로스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프로스는 리투아니아 원정 승리로 대회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홈에서 코소보에 완패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일정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카스타노스와 아르티마라스 등 중앙 조합이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고 치오니스가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2경기 연속 3득점을 폭발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유로를 비롯해 최근 유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이션스리그 승격을 위한 이번 대회 출발도 좋다. 데니스 맨과 드라고스 등 공격진은 기회를 잘 해결하고 있고 스탄치우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드라고시는 수비진의 리더로 활약 중이다. 키프러스는 아포에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클럽을 보유한 나라지만 대표팀 전력은 솔직히 아쉬운 면이 많은 나라다. 데니스 맨이 경기 내내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홈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스탄치우와 미하일라의 중원 장악이 있을 루마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루마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세르비아 대 스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르비아는 스페인 상대로 승점을 따냈지만 덴마크에 패했다. 그러나 어린 선수 위주의 스쿼드로 출전한 대회임을 감안하면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 이번 일정에서도 블라호비치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빠지긴 하지만 미트로비치가 돌아왔고 사마르지치가 이선 공격을 이끌 수 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은 그루이치와 루키치 등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스위스는 2경기에서 1득점과 6실점의 부진으로 연패했다. 스페인 상대로는 암도우니의 한 골이 나왔지만 홈에서 대패하는 등 강팀으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엠볼로를 필두로 제키리 등 공격진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라니트 자카와 자카리아 등 중원을 앞세워 승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는 세대 교체에 들어간 상황에 나서는 매치업이다. 막시모비치와 이바노비치 등 10대 선수가 2명이나 포함된 데다 중원 전력도 풀핏으로 보기 어려운 전력이다. 홈 경기긴 하지만 크게 앞서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